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이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준어와 지역방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오늘은 전문어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가봅시다. 먼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표준어와 지역방언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자, 여러분 표준어와 지역방언은 사용하는 상황이 달랐어요. 기억하죠?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지역방언과 표준어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됐을까? 지역방언이랑 표준어 중에서. 당연히 표준어죠. 그 다음 그렇게 표준어를 썼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거. 왜냐면 그렇게 공통의 언어로 쓰자라고 약속해 놓은 규범으로서의 약속으로서의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게 표준어의 장점이었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상황에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인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요구할 때 표준어를 쓰고요. 그 다음 지역방언을 쓰면 지역방언은 그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의 유대감과 그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이게 장점인 거죠. 지역방언 상언의 장점인 건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지역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역방언이 사용된 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수박길이라는 이응인 시의 시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낭송해 줄게요. 이 시 여러분 되게 재밌어. 수박길이 이응인 수박이 왔어요. 달고 맛있는 수박이 왔어요. 김씨 아저씨 1톤 트럭 진칸에 실린 수박. 저들끼리 얼굴을 부비며 하는 말. 행님아 밑에 있으니 무겁제. 미안하다. 괜찮다. 그나저나 제값에 팔려야 될 낀디. 내 사 똥값에 팔리는 거 싫다. 내 벌건 속 알아주는 사람 있을 끼다. 그자? 그래도 행님아 헤어지마 보고 싶을 끼다. 에이 간지럽다. 커 좀 그만 문대라. 그래 우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기라. 와 여러분 이 시 너무너무 귀엽죠. 짐칸에 실린 그 수박이 팔리기 직전에 그 수박이 형과 동생의 대화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고요. 지역 방언이 사용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 시를 만약에 표준어로 한번 바꾸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막 혜행님아 막 밑에 있으니 무겁제 미안하다 괜찮다 막 이랬는데 막 형 밑에 있으니까 무겁지 미안해요 괜찮아 그나저나 제값에 팔려야 될 텐데. 여러분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어때요? 지역방언을 썼을 때 좀 더 친밀하고 그 친근한 느낌 그런 것들 생생한 느낌이 더 잘 느껴지지 않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만약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빈출 유형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A를 B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살펴보자. 지역방언을 어머나 지워졌다. 지역방언으로 쓰여진 시를 표준어로 바꿨어. 그럼 봐봐. 이 지역방언을 썼을 때의 그 특유의 봐봐. 여러분 다시 봐봐. 막 행님아 밑에 있으니 무겁지 미안하다 막 괜찮다. 막 행님아 고만 뭔데라 막 이런 느낌 막 봐봐. 이 유대감과 그 친밀감이 느껴진 이 느낌에서 표준어로 바꿨더니 뭔가 좀 딱딱하지 좀 격식 있게 느껴지고 뭔가 갑자기 막 거리감 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쵸?
요런 것들 봐봐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느낌이 완전히 달라. 봐봐요, 여러분. A랑 B 중에 지역방언으로 시를 사용한 원래의 시랑 그 다음에 이 표준어로 바꾼 시랑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뭔가 그 살아있는 느낌 어떤 게 드나요? 당연히 여러분 A지.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를 B로 바꾸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뭔가 좀 구체적이고 생생한 느낌이 덜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봐봐요. 여러분 봐봐. 이 지역방언으로 대화하는 이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러니까 지역방언의 효과. 지역방언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시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수박의 이미지. 시골에서 나고 자란 그 수박의 이미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요. 생생하게. 그 생생한 분위기, 살아있네 이 분위기가 여러분 정말 잘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뭔가 사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향토적이다라는 거, 향토적 분위기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단어예요. 이 기회에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향토적인 분위기랑 토속적이라는 거랑 아이고 오타 잘못했어. 토속적 분위기랑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그 시골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왜 우리 막 보면은 뭐 토박이 말, 지역 토박이, 뭐 선생님 뭐 광주 토박이고 뭐 이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향토적인 분위기 막 시골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뭔가 특정 지역의 그 느낌이 잘 드러나는 거. 그게 향토적인 분위기고요. 향토적인 분위기는 뭔가 사투리, 지역방언이 사용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 향토적인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향토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사투리를 사용했을 때 향토적인 분위기, 그 토속적인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라는 거. 향토적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특정 지역의 그런 분위기나 뭐 고향의 느낌, 뭐 그다음에 뭐 시골의 느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때 향토적인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멍 때리고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과서 그리고 이건 지금 교과서에 실린 시는 아니에요. 우리 교과서에 실린 시는 아닌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기억하기로 아마 지약사 출판사에 실린 시일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를 찾아온 이유는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나 모르겠어. 선생님 뭐라 했어? 우리 여러분 국어 출판사 18개라니까. 굉장히 많아. 엄청 다양해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만 배워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이 다뤄주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 지역방언과 표준어를 지역방언으로 바꿨을 때 그 다음에 지역방언을 표준어로 바꿨을 때 아까 이 바꾸어 썼을 때 효과 같은 거 이런 거는 문제 진짜 자주 나오는 거거든. 이런 건 여러분 중학교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이런 것들은 국어의 핵심 개념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 느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표준어와 지역방언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선생님 뭐라 했어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라고 했어요.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관계예요. 어느 한쪽만 지향해야 된다라고 볼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표준어가 흔히 하는 오해가 표준어가 지역방언보다 뛰어나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표준어는 어차피 여러분 표준어 자체도 서울 방언을
표준어로 선택한 것 뿐이거든. 선생님이 얘기했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현대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 두루 쓰는 서울말을 그 수많은 방언 중에서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하자라고 약속한 것 뿐이에요. 규범으로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적절하게 상황에 어울리게 우리가 표준어나 지역방언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공적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그쵸? 그리고 주로 사적인 상황에서 사투리, 지역방언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렇게 했을 때 유대감과 친밀감을 조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표준어는 공적 상황에서 뉴스 보도나 연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뭐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면접이나 이런 것들 같은 상황에서도 표준어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원활한 의사소통, 정확한 의사 전달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아무래도 표준어는 격식을 갖춘 느낌이다. 표준어 사용에 여러분 대표적인 거 그거 기억하면 돼. 뉴스 보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뉴스 보도에서 뭐 사투리 쓰면 친근하긴 하겠지. 근데 여러분 모든 전국의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다 알아들어야 되는 언어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때,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할 때, 그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겠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라는 거.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전문어, 이제 여러분 지역방언 살펴봤으니까 이제 사회방언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여러분 봐봐. 표준어가 있고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 중에 지역에 따라서 뭔가 분화돼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지역 방언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언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사회 방언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지금 배울 거는 직업에 따라서 달라진 어휘인데 직업에 따른 어휘인데 전문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거야. 이어서 봐봐. 여러분 교과서 135쪽 펴봐요. 135쪽에 보니까 가와 나의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전문 분야에서 쓰는 어휘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이 교과서 135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전문어를 익히게 하려고 지금 넣어진 그런 문제인 건데 봐봐요. 요리사들이 일하는 주방에서 이 이모가 요리사 언니가 조수 요리사님 양파, 당근은 줄리엔으로 토마토는 콩카세로 부탁해요 라고 했어. 어머 여러분 줄리엔 콩카세 여러분 뭔지 알아요? 선생님도 몰라.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요리사가 다른 꼬마 셰프들 요리사들한테 얘기할 때 지금 쓴 게 그 요리 분야의 전문어인 쥐리센과 콩카센인 거죠. 자 여러분 요리사들끼리 일하는 주방에서 전문어를 사용했네요. 대화의 대상, 그러니까 청자, 듣는 사람과 화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걸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요리사 이모가 같은 내용을 왜 다르게 표현한 걸까? 왜 같은 내용인데 가와 나가 서로 다를까? 일단 여러분 화자랑 청자가 다르거든. 가에선 요리사가 요리사에게 하기 때문에 전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쪽 분야에 전문어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굉장히 정확하게 막 뭔가 길게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한 거거든. 지금 전문어를 썼을 때 굉장히 정확한 전달이 돼.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건데 같은 업종 종사자일 때만 해당되는 얘기지. 왜 일반 사람들 줄리엔 콩카세
줄리엔 콩카세로 부탁해요 하면 못 알아들어. 그죠? 막, 이게 막 5cm로 깍둑 썰라는 건지, 3cm로 깍둑 썰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요리사들끼리는 알아듣는 거지, 여러분. 자, 그럼 봐봐. 그런데 이 요리사 이모가 일반인들 상대로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가로, 세로 5m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잘게 다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왜 여러분 이번에 봐봐. 요리사가 일반인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같은 내용인데도 뭔가 내용이 달랐어. 왜 그럴까? 일단 듣는 사람, 그 대화의 대상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 요리교실에서 막 봐봐. 양파, 당근을 가늘고 길게 썰어주세요. 양파, 당근 주얼리엔으로 썰어주세요.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멘붕 뭐라는 거야? 하고 영혼 없는 표정을 짓고 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했나요? 일반인의 대상으로 해서 당연히 쉽게 풀어줘야지. 그치, 자세하게. 요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봐봐요. 허이? 왜 안 넘어가는 거지? 호이? 됐다. 봐봐. 줄리엔. 길고 가는다란 막 성냥개비 모양으로 채 써는 것을 이르는 전문어. 양파 줄리엔으로 준비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로 세로 5mm씩 정사각형으로 아주 작게 자지거나 다지는 것을 이루는 콩카세. 역시 전문어예요. 당근은 콩카세로 주세요. 자, 요리사들끼리는 알아듣지만 일반인들은 무슨 말이야. 동공지진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봅시다. 요리사가 가에서 한 말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요리사들끼리 하는 말, 전문어를 요리 수강생에게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 지금 계속 얘기했죠. 당연히 뭔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동공지진 일어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이게 전문적인 어휘의 특성인 거지. 전문적인 어휘의 특성. 여러분 봐봐. 이 그림 보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지금 봐봐. 의사 선생님들끼리 대화할 때, 대화를 주고 받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BT가 어떻게 돼요? 1시간쯤 됩니다. 경막의 출혈이 의심됩니다. 라고 했어. 여러분 이 BT랑 지금 봐봐. 이 경막의 출혈 같은 경우가 그 병원에서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문어인 거지. 자기들끼리는 이 언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같은 분야의 종사자끼리 썼을 때 굉장히 정확한 의사소통 그리고 간결한 소통이 가능한 거지. 봐봐.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분야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니까 당연히 일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같은 분야 종사자 사이에 이렇게 대화할 때 정확하고 간결한 소통이 가능한 것이에요. 알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효과적 일 수행을 돕는다까지 적어놓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나 봐요. 이번에는 자 여러분 똑같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뇌를 감싸고 있는 막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뇌를 감싸고 있는 막에서 피가 나고 있어. 이거 경막의 출혈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전문적인 어휘의 단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될 수 있는 거지.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봐봐. 전문어는 여러분 그럼 말하자면 전문어는 같은 분야의 종사자끼리만 사용하라고 이 얘기예요. 그죠?
같은 분야 종사자끼리 사용할 때 장점이 있는 거고, 일반인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기 어렵거든 당연히. 그러니까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서 설명할 것.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봐봐. 선생님 방언이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지역방언의 가장 큰 역할은 이 지역방언, 같은 지역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끼리의 유대감, 친밀감 형성이라면, 사회방언, 그 중에서도 전문 분야에서 쓰는 어휘인 전문어는 그 분야에 속한 사람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니까 오히려 효과적으로 일을 빠딱빠딱빠딱빠딱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회방언 중에서 지금 전문어 살펴보았죠. BT나 경막의 출혈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은어랑 신조어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자,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 만나요 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사회방언 중에 신조어, 그 다음에 은어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신조어 야민정음과 관련된 신호등 토론 아주 살짝 맛보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로 가서 반드시 학습 자료 클릭한 다음에 학습 종료까지 눌러야 학습이 완료해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돼? 선생님이 역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선정한 도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토크활동 미니북 만들기 수행평가 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짧은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옛날 드라마의 약간 일부 영상 보여줄 거거든. 이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이 이 영상이 전문어의 특성을 정말 잘 설명하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이 전문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여러분? 요거 여러분 전문어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반복돼서 제시되는 거야. 중학교 때 나온 거 고등학교 때 또 나와. 여러분 이번에 지금 배울 때 확실하게 다져주자고요. 실력을 좀 다져놔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막 음악과 관련된 막 전문 용어 나오는데 막 우리 같은 일반인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그 같은 분야의 그런 전문 업계의 그 동일 분야의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가 빠딱빠딱 돼서 빨리빨리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지만 일반인과의 대화 때는 굳이 전문어를 저렇게 막 뻐기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 알기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 언어들과 관련된 얘기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랑 상황에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거. 이 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 진짜 끝이에요. 여러분 2를 클릭해서 반드시 학습 자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학습 종료 눌러야 수업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1시, 새벽 1시 거의 다 돼가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수업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도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필기하면서 항상 들어야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알겠죠? 여러분 사랑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